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출시한 티볼리 기억하시죠? 이 티볼리 누적 계약 대수가 벌써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사실상 성공적인 판매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사측은 출시 전에 했던 약속하고 다르게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하던 금속노조 쌍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이 89일 만에 굴뚝에서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홀로 굴뚝을 지키게 된 오늘은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정책기획실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유, 텐트 안에 있습니다. 네, 아유 늘 어눌할 것 같은데 항상 오히려 더 희망과 기쁨을 굴뚝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웃음을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한겨레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봤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창근 실장이 위로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91일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91일인지 2일인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벌써 90 하고도 하루째인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아침 밥 주머니가 가벼워졌다. 딱 그만큼만 외로워할 테다. 많이 아팠습니다. 김정욱 국장이 내려간 뒤로 이렇게 볼펜 찾으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혼자 남아있다. 이런 글도 봤는데요. 지금 좀 어떠세요? 그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했는데. 네. 그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네.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김정욱 국장이 굴뚝 아래로 내려갔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이 어려운 것은 굴뚝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굴뚝 아래가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었느냐. 네. 그래서 굴뚝에 있는 김정욱 사무국장께서 내려가는 결심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 아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1월 29일 날 시작된 교섭이 네. 누구의 탓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양자가 앉아서 교섭을 하는 거니까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혹은 의제에 대해서 풍부하게 논의가 안 된 것은 일방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쌍방이 다 책임이 있고 책임의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어쨌든 상황이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 네. 내용이 풍부해지지 않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뭔가 문안이 성안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는가 싶고요. 역으로 네. 굴뚝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김정욱 사무국장이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상태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거 굴뚝에서 계속 그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네. 면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그것이 불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든 또 어느 순간에 대화가 열리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대화에 임하겠다라는 태도였거든요. 네.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89일 동안 구체적인 말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정말 거의 잡아 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려간 것이 아니라 네. 바닥에서 아래에서 잡아 끌은 거 아니냐, 머리채를 끌고 잡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무교 수업으로 5번, 본교 수업으로 1번, 모두 6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교섭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 건가요? 실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고 있죠.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며 어떤 말에서 막혀 있다 이런 것들이 회사도 그렇고 저희 기업노조 우리 쌍용자동 지부 또한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쌍용자동차 교섭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죠. 네.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가? 네. 이런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교섭이 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 팟빵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네. 저희가 링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교섭이잖아요. 네. 응원이 되든 격려가 되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링 위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선수가 안 보여요. 선수가 뻗는 손이 안 보이고 선수들의 후드웍이 안 보인단 말이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경기냐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이렇게 되면 노사 모두에게 응원했던 혹은 양쪽에 나눠서 응원했던 사람들이 그냥 들고 있던 타월 던져버리고 퇴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불안감도 커지고 네. 결국에 쌍용자동차라고 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티볼리 말씀하셨는데 티볼리가 아니라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 네. 전체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점진적으로 뭔가 가라앉고 있는 듯한 느낌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마인드라 회장이 왔을 때 뭔가 좀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2월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사실상 쌍용차 해고자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그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됐었는데요. 지금 네. 쌍용차에서는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려가 커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이 봄이잖아요. 네. 꽃망울이 피는데 꽃망울이 우리는 그냥 핀다라고 얘기하지만 꽃망울 피는 그 안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네. 찢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껍데기를 찢고 뚫고 이래 나오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빨갛게 매화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얗게 변하는 벚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그러한 기대들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쌍용차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네. 순리고 진리고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다. 계절이 오는 것처럼 이것을 다시 겨울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기간이 조금 길고 조금 덜해 보여도
왜 꽃망울이 안 피지? 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기온이 좀 다른 거, 다른 데보다 여기가 기온이 좀 다른 거, 토양이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봐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회사나 지금 교섭의 주체들이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좀 노력 못하는 건 뭔가 그냥 봐줬으면 좋겠고, 핵심적으로 네. 쌍용자동차 26명 희생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잘 펼 건가에 대한 회사 측 고민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그동안 굴뚝에 올라와서 칼럼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SNS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안도 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내놓는 이야기는 없었던 거예요. 현재까지. 네. 또한 기억하시겠지만 회사가 지금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내놓는 워딩은 뭡니까? 철진한 이야기예요. 네. 안원대 회장이 1월 13일 기자 간담회 티볼리 진짜 출시 현장에서 네. 말했던 티볼리가 많이 팔린다고 하면 해고자 복직이라든지 희망퇴직자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몇 개월 전입니까? 그리고 그 말은 이미 의미를 상실했어요. 왜냐? 잘 팔리면이 아니고 대박 났어요. 네. 그럼 티볼리가 대박 났어. 이렇게 다시 그 문장은 새롭게 구성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티볼리가 대박 났어. 그럼 뭐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대답을 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티볼리가 잘 팔리면으로 그 말을 팔고 다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이 3월인데요. 네. 지금이 그 가솔린 차량입니다. 티볼리가. 네. 그런데 6월 경에는 디젤이 나와요. 가솔린보다 디젤이 사실 그 SUV 그 수요가 더 큰 거잖아요. 시장 네, 자체가. 네.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회사 홍보팀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팔았으니 네. 그 디젤차 나오더라도 사주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렇잖아요. 아니, 대박 나도 해고자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러면 이후에 더 대박 날 거는 뻔한데, 가솔린보다 몇 배 더 팔리는 것이 경유차고, 이건 추세고, 네. 통계예요. 당연한 거죠. SUV가 가솔린보다 경유차가 많이 팔리는 거는 지금 통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공업협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렇게 뭉개고 있는 건 이유는 뭐냐. 그리고 회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있는 거냐. 네. 대단히 의심스럽고, 다른 회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은 있는 거냐. 혹은 기획 조정은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신 잘하겠죠, 뭐. 네. 그러게요. 이제 협상의 속도를 좀 이제 오늘부터 완연한 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봄 기온에 맞춰서 쌍용자동차가 좀 빗장을 좀 확 풀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보면 쌍용자동차가 이 티볼리가 잘 팔려서 영업직 사원을 300명을 더 뽑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영업직 직원을 뽑는데 정작 지금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 이일유 사장으로부터 어떤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게 좀 없습니까? 없고요. 네.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직접 전화 드린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예. 드린 바가 없고, 어제 기자 간담회를 하셨는데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요. 네. 아마 7년 소회를 밝힌 기자회견을 했는 것 같아요. 네. 기자분들 모아두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7년간 많이 고생을 하셨죠. 적은 나이가 아니신데, 네. 연세가 많으신데, 또 해외 경험이라든지, 또 현대차 있을 때 미국 또 판매라든지 이런 경험들 살려가지고 어려운 회사 잘 반듯하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직원들 고용 안정화 시켰고,
또 신차까지 내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죠. 네. 근데 과도 있죠. 공이 있다고 과가 있는 거잖아요. 공이 어떤 사람에 비해 어떤 사람들은 크게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의 과가 크게 보일 텐데 솔직히 해고자한테는 과가 많이 보이죠. 네. 26명 희생자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는 좀 논외로 하고 네. 이율 사장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없다는 조금 논외로 하고 네.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네. 미안하다는 말. 또 하나 보통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는 그냥 표현이라도 심심한 유감 네.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퇴임 순간에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 말씀이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심심한 얘기다. 그 네. 말은. 네. 그러니까 사태를 더 고이게 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들이 서로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거를 영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많단 말이에요. 일례로 우리 그 대통령께서 대박이라는 그 짧은 단어 가지고 얼마나 대박 쳤습니까? 그죠? 예. 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와닿고 회자되고 뭐 조롱이 된다 하더라도 말은 그런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최선을 다해 싸우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결론이 안 나면 또 그때 임기 끝난 사람한테는 고생하셨다. 잘 가셔라. 그리고 후임자하고 또 다시 우리가 싸우든 교섭하든 잘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잘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이유일 사장이 티볼리는 수익성이 낮다라는 말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했는데요. 그리고 뭐 네. 유럽 판매가 성공하면 뭐 좀 생각해보겠다 이런 뉘앙스를 밝혔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 뭔가 조금 그 사측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이 좀 협상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풀릴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은 좀 드십니까? 뭐냐면 네. 쉽게 얘기해서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첫 번째 수익성이 낮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팔아도 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이거 3천만 원에 팔아도 별로 남는 거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네. 원가 공개 하든지 그러면 예? 원가 공개를 하셔야죠. 얼마가 안 남는지를 네. 솔직하게 원가 공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기밀 상황인데 영업 기밀 상황인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수익성이 낮다는 얘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가 남는지를 모르는데 원가 공개도 하지 않을 거면서 그렇게 말씀하시 서운하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네. 유럽이 잘 되면 한다. 지금 쌍용자동차가 그 몇 년 동안 계속 부침의 역사를 경험한 이유가 뭐냐? 분석을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수출의 문제가 아니고 내수의 문제입니다.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냐? 내수가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외풍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 한 방에 쌍용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내수를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내수 시장을 확대할 건가? 이게 핵심 목표로 가야 되는 거죠. 몇 프로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늘리고 타 회사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네. 현대차, 기아차가 70에서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네. 거의 독과점 규정, 독과점. 예.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고객들한테 가죠. 네. 2000년 초반에 비해서 2015년 지금 현대차, 기아차 비교해서 못합니다만 단가가 네. 차량 판매 단가가 거의 60% 뛰었습니다. 예? 60만 원 하던 것이 이제 100만 원 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 40만 원, 100만 원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그냥 시장이 때문인 거냐? 혹은 시장의 그 과도한 점유율 때문인 거냐라는 거죠. 네. 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생각 점유율이라 생각한다면 네. 내수를 어떻게 넓힐 건가라는 핵심 목표를 가져야죠. 따라서 내수가 더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중에 조금이라도 해고자 문제나 이런 문제가 포함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게 맞죠.
이게 개인적 판단이죠. 네. 저는 이율 사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네. 빚어진 쪽에서 상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보고서를 올린다고 하면 그분들 월급은 정말 아까운 월급이다 이렇게 봐요. 예. 예, 내수를 진작시키고 내수 진작시킨다고 해가지고 안 팔린 차를 더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차는 사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 내수 점유율을 어떻게 넓힐 건가? 그래서 생각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쌍용자동차가 내수만 좀 더 지금보다 안정이 되고 내수가 만약에 10만 대 수준, 11만 대 수준까지 육박한다면 유럽을 뚫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벌어지든 뭐가 되든 네.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단순히 그냥 변수가 되는 거, 조금의 변수가 되는 거고 쌍용자동차 향후 전망은 국내 내수가 상수가 되는 거죠. 네. 상수가 변동 없이 가야 되는 거지. 상수를 해외로 놔버리고 네네. 국내를 변수로 놔버리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거꾸로 나오니까? 이거는 영업의 기본이에요. 그러게요. 아니 차장까지 한 분이 이런 마지막 퇴임 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영의 기본도 안 되는 얘기를 말씀하신다고 경악스럽습니다, 정말. 네. 아니 해고자인 저도 알아요. 네. 답답한 마음이 그 전화선을 통해서 절절하게 전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유일 사장하고 지금 단독 면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인데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네. 퇴임 뒤라도 네. 이분이 퇴임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2년 동안 자문을 해요. 쌍용자동차에. 네. 보통 이런 게 전관예우라고 해서 네. 회사의 회장, 사장이나 이렇게 하면 2년 정도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공짜로 안 하겠죠. 네. 당연하죠. 월급 다 받고 하겠죠. 네. 그죠? 저는 이런 돈은 왜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고자 받을 돈도 없는 이분들이 어려운데 사장이 퇴임하고 나갔는데 물론 전관예우니까 근데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의 연봉을 받으시는지 그 연봉에 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네. 이런 게 만약에 쌍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정말 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이율 사장은 임기는 끝났지만 네. 역할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못 박아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연봉을 받고 일하신다. 근데 뭔 일을 하실 거냐? 근데 뭐 일하실 분이 여전히 수출과 내수 문제와 관련해서 저런 인식 갖고 있는 분이 도대체 무슨 조언을 할 거냐? 네. 여전히 해고자에 대해서 그 따뜻한 시선이 없는 이런 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김정욱 국장 내려갔는데요. 지금 네. 경찰 조사를 병원에서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교섭을 위해서 김 국장님 내려가신 건데요. 교섭에는 참여할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교섭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상황 그래 놓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당연히 교섭을 들어간다라고 봐요. 아니 내려가면서 네. 재정직 신임 사장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네. 라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아니 회사 입장에서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때마침 17일 날 대표 교섭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격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이에요. 네. 지부에. 네. 격도 맞고 예의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퇴임할 사장과 신임 사장과 기업노조 위원장과 지부장이 만나는 사자예요. 네. 엄밀히 말하면 2대 1대 1이잖아요. 네. 맞출 수 당연히 있죠. 알겠습니다. 이 김정욱 국장이 교섭을 직접 하면서 쌍차 해고자 문제의 어떤 새로운 길이 터지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해보겠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쌍용 자동차 희망 행동이 시작이 네.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뭐 많은 기운을 좀 북돋고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시민사회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굴뚝 앞에서 이창근 실장을 응원하고 그런 시민들의 릴레이 행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말씀하세요. 예.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창근 네. 실장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시선은 좀 한결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창근의 해고 일기가 벌써 뭐 8쇄를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 정도로 시민사회의 열기는 뜨거운데 왜 회사는 이들을 외면할까? 이게 교섭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 오히려 더 쌍용자동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상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네. 또 시민들이 모여서 희망행동 이렇게 행동에 나서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네. 참 저는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한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아니, 인터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네. 정도 남았나요? 네, 약 6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짧게 좀 얘기를 하면, 모여있는 열기들을, 회사가, 이게, 뜨거, 이렇게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보면 돼,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건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이 뭉뚱거리는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한테도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네. 소위 이제 많은 시민들이 막 지지하다가, 저를 지지하거나, 우리 당차 동지들 지지하거나, 굴뚝을 지지하다가, 우리한테 싹 돌아줄 수도 있어요. 맞죠? 네. 우리가 어떤 애가 지러가지고, 네.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 방향이 없어요. 그거 이해하면 되는데 왜 이걸 자꾸 공격으로만 이해하냐. 회사는 자신들의 공격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함께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함께 살자는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희도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이 쌍용자동차 회사 이마에 붙어있는 이 구호를 지워주고 싶습니다. 지워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게 우리 몫이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회사를 품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작은 우리가 큰 회사를 어떻게 품어요? 품을 수가 없죠. 품에 안겨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또 회사가 우리를 품어줘야 되고, 회사가 우리의 얘기들을 공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3월 14일 희망행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있을 텐데요. 네. 그 가운데 26,000개의 자물쇠와 열쇠를 모으는 행사가 시작일 겁니다. 아마 그게. 네.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분홍도서관에 정말 근사한 조형물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비록 철책 아래, 굴뚝 아래에 있는 철책에 걸리거나 천막 주변에 걸리고 이런 데 걸리겠죠. 반드시 그분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채워서 꼭 가져가셔라. 그리고 잊지 마셔라. 내가 어디에 걸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꼭 여기에 안 걸어도 된다. 자신의 집 어디에 걸어놔도 된다. 그리고 열쇠를 꼭 쥐고 계셔라.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테니 그때 열쇠를 풀어서 무용도서관 지어지면 거기에 판이 벌어지면 거기에 꼭 거셔 주셔라. 당신이 함께 했다고. 네. 당신이 함께 네. 한 싸움이라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의미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회를 200명, 300명이 한다고 이 싸움이 그 싸움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으로 숫자로 우리의 싸움을 증명하는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올 수 없는 분들은 자기 집에, 거리가 먼 분들은 공장 안에서, 혹은 동료들은 공장 안에서 자기 캐비넷에 그 열쇠를 그 순간, 어제 제가 말씀을 그랬는데, 그 순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철책에 걸든, 텐트 주변에 걸든, 마음에 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리적 공간에 걸었으면 좋겠다. 어디든.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열쇠를 보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그냥 단순히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걸 지고 적어도 26,000명, 100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의미의 숫자입니다. 해고자 사망자 한 명을 내가 온전히 품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억으로 희망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노사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정말 반듯하게 이 싸움 이겨서 그런 조형물이 만들어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마음들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쇠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싸움을 하고 싶고 회사가 그거를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얘기를 너무 듣지 않아줍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그냥 들어만 주면 몇 시간이라도 많이 필요도 없어요. 3시간만이라도 2시간만이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만 주면 이렇게 7년을 끌겠습니까? 26명이 죽었겠습니까? 187명이라고 지금 해고자가 있는데 아직도 못 나오는 해고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교섭이 이렇게 열리는데도 100명이 못 나오니 얼마나 짓밟히고 밟혔으면 일어서지를 못합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이걸 도와달라는 건 우리 앵벌이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책 팔고 책 인쇄로 혹은 해고자들이 집필받는 돈으로 우리 힘으로 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도움받아서 미안해서 죽겠으니까 이제 좀 그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고 26명도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난다고 기억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을 더 채우면서 상대적으로 아팠던 기억들 옆으로 이렇게 좀 밀어내는 거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저장소 뭐 이런 말들도 많습니다만 모르겠네요. 왜 인터뷰를 몇 번 해서 그런가 우리 장윤성 기자가 편해서 그런가 고만 지금 이 울고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미치겠네. 진짜.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받아서 적당히 무마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게 선수인데요. 쌍용 자 쌍용 자동차 네. 알겠습니다. 네, 14일 많은 시민들이 쌍용 자동차 굴뚝 앞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창근 실장의 투쟁은 그리고 또 우리 쌍용 자동차의 투쟁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힘이 이 에너지가 다 모이면 사실 굉장히 회사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회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가슴 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셔도 해야죠. 됩니다. 네. 왜 한마디를 안 줘요? 네? 그 노련한 장윤성 기자께서 한마디 주셔야죠. 일단은 들어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윤성 기자께서 또 너무 고맙고요. 많이 울어보니까 운다고 해결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냐고 묻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해고자들이 전체 모인다고 해도 포켓처럼 하나하나 포켓처럼 서로가 외로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만 14일 날 희망행동 때 많이 와주시고 많이 못 오시더라도
자물쇠와 열쇠 많이 보내주시고 이름 적어주시고 걸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26,000개 자물쇠와 열쇠 반드시 만드는 것부터 또 회골기 또 많이 사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출판시장 얼어붙었는데도 쌍용자 해고자들 희생자들 문제 꼭 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많이 책 사는데 돈 낭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갑 열고 낭비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지부 이창근 기획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